안녕하세요. 어제는 좀 영상은 올리지 않았고, 그냥 줌에서만 설명을 드리고 유튜브까지는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참조하시고,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 그 10월 말에 했던 미드업에 대한 내용을 조금 공유를 하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은 어, 그 부분을 어, 가지고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좀 이게 10월 31일에 있었던 내용인데 왜 이거를 좀 다시 지금 와서 하려고 하나 하면은 알고는 계셔야 되겠다 싶어서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 지금 그 간단한 내용 정리라고 해가지고 이게 19분 2초짜리 영상인데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은 CX 상장 및 이벤트, 그러니까 뭐 L뱅크에 상장이 되는 거하고 이벤트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 어, 최근에 그러니까 뭐 지난번 미드업을 한 후에 있었던 성과를 이야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런치패드 서비스 정식 출시, 노드 순위 정책 변경, 저는 이거하고 이거 그 런치패드 서비스 이 부분하고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좀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요. 그 다음에 Q&A는 저희가 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 미드업을 그 조회를 한 숫자가 한 900명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한 사람은 K 스테디움 PT 대표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Q&A에서 나타났을 거고, 자 일단 K 스테디움의 K스타 코인 10월 18일 처음으로 CX 상장 L뱅크에 선정이 됐고 상장 다음 날 AMA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관심을 보임. 근데 뭐 얼마나 그 기준을 뭐 제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이쪽에서 생각하는 건 차이가 있으니까 뭐 많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그다지 의견에 어, 찬성하지는 않고 상장 후 현재 차트는 생각한 것보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 현재 0.07달러, 아마 18일 이후로 해가지고 3일인가 4일 후에 0.15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0.07, 오늘은 0.0692까지 떨어졌던 걸로 저는 봤어요.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5,000달러 상당의 K스타가 보상되는 그런 뭐 이벤트가 있었던 건데, 근데 뭐 이 표기를 해도 달러는 여기 표기를 해야죠, 그죠? 5,000달러라고 해요. 읽는 대로 달러를 뒤에 붙이는 경우는 이제 생전 처음 봤어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아, 리워드 랠리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액션을 취한 부분이 중요해가지고
세 단계를 다 거치면 세 배를 받을 수 있고, 아니다. 이 각각에 대해 가지고, 그, 리워드 받는 것 자체가, 보상받는 것 자체가 좀 차이가, 있는 걸로. 근데 뭐, 저는, 이런 부분은 5,000달러 가지고 나눠봐야, 그 다음에 여기 또 6,800달러 가지고 나눠봐야 무슨 뭐 큰 도움이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만 했을 거고, 어, 그러니까 이들을 가져와서 아테네 수합에서 K스타를 수합하면은 참여가 되는 걸로. 근데 이 K 스테디움으로 오는 이들을 어디에다 또 보관을 해놓고 K스타로 수합을 해주고 이것들은 제대로 보관이, 돼서, 어디에 뭐, 임의적으로 쓰여지지 않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들을 가져와갖고 K스타하고 수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 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드가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데, K스타라는 이런 거는 거꾸로,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부분의 것들은 상승 곡선을 좀 그렸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15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0.7달러 정도면은 거의 고점 대비해서는 어, 이 현재 가격으로 따지면은 거의 100% 이상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뭐 트리플 이벤트, 그다음에 이벤트가 뭐 꽤 많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어, 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최근 성과에 대한 내용들 이것도 좀 추상적이에요. 글로벌 뉴스 채널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아, 다, 많은 종류의 뉴스, 그전 세계적으로 있는 뉴스 채널을 이야기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기사가 도배가 됐다라고 하는데, 통상 뭐 이렇게 CX에 상장됐다라고 이 기사에 나올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스스로가 그거를 뭐 어디에다가 언론사에다가 줘서 나오는 경우 말고는, 신문사나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이거를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뭐 도배를 시킬 만큼 그렇게 이 그 케이스타라는 거를 그렇게 기사화할 정도는 사실 아니지요. 그 다음에 18일 엘뱅크 상장 이후 며칠 되지 않아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어떤 변화인지, 어떠한 다양한 변화인지 정말 추상적이지요. 구체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K스타디움은 다양한 네트워크 등의 주목을 받아왔는데, 이걸 주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사실 우리도 사실 잘 모르죠. 그들 중 우리도 한 번쯤 보았을 만한 플레이어나 다양한 언론 매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거래소 폭증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거래소 폭증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아, 이 폭증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0.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원화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0.01달러라고 하면은 이거를 그냥 조금 쉽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환율이 1,000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그 천이 0이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소수점에서 0을 3개를 뒤쪽으로 소수점을 보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0.1달러면은 하나, 둘, 하나, 둘, 셋. 그러면은 1달러라고 0.01달러라고 하면은 10원이지요. 그럼 지금 0.07 정도니까 70원에 뭐 300원, 1,300원 정도라고 하면 300원을 곱하면은 37, 21, 700원에 700 한 60원, 이제 37, 21, 91원 되나요? 뭐 그렇게 되는데, 그냥 그거보다는 그냥 소수점을 세 자리를 뒤로 밀어보면은 0.07달러라고 하면은 한 70원 정도 한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0.0078 뭐 그 정도에 와 있는데, 그러면은 한 8원 정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에 거래량 폭증이라고 했는데, 거래량은 0.00008 이렇게 되는 루나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0이 소수점 이하로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7, 8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는 거래량이 수, 수억 개, 뭐 하루에 수억 개 이상 거래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 거래소에 지금 예전에 뭐 그 거래량이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제가 오늘 본 거는 이게 24시간 시프트 되는 그 순간순간을 다 이렇게 해놨는 그 개수를, 오늘 같은 경우에는 40만 개 정도 돼요. 400K 정도. 그러니까 400K가 제가, 근데 이 거래량은 별 의미가 없고, 사실은 금액이 중요한 거죠. 맞네요. 그 400.007K니까 그러면은 40만 개가 움직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거래량 폭증이라고 볼 수 있는지, 많이 갔을 때가 590만 개, 590만 개 정도가 간 적도 있었어요. 뭐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거래량 폭증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CEX 상장이 현실화가 되면서 논의 중인 많은 내용들이 탄력을 받고 있다. 추상적이죠. 뭐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나중에 좀 나와요. 어, 어떻게 이 연결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상장 이후의 긍정적인 상황과 생태계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K스테디움 생태계는 더욱 다양한 크립토 비즈니스와의 연계와 확장에 대한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 것임. 불확실하지요. 그 다음에 아직 공식적인 안내를 할 단계가 아니지만, 지금 논의 중인 내용들 중에 네트워크 간의 연결, 생태계 교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화될 경우 K스테디움 생태계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성장 동력을 탑재하게 되는 것임. 아, 일단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어, 논의 중이라고 또 이야기도 했고, 근데 뭐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이러한 변화들은 생태계를 지지하고 믿어준 많은 유저들이
믿고 열심히 참여해 준 결과라 생각하고 앞으로 더 큰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함.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들은 생태계를 지지하고 그다음에 믿어준 많은 유저들이 믿고 열심히 참여해 준 결과라고 생각하고 근데 여기서 생태계를 언급을 했고 유저를 언급을 했어요. 조금 더 제가 여기 내용 중에서 그런 걸 본 것 같은데 생태계라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어, 저희가 생각하는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유, 소위 말해서 회원으로 또는 투자자로서 스테이킹을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참여한 사람을 생태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뭐 K 스테디움이든 K 플레이든 여기에 어 저기 회원이거나 어 회원이 아닌 사람들 그런데 KOK를 가지고 있거나 K스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생태계에 포함을 시키는지 생태계라는 거는 그거를 트레이더들처럼 그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것만 하는 사람들까지 넣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저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생태계에는 거래소에서 잠시 가지고 있다가 조금 오르거나 조금 내리거나 하면은 팔고 없어지는 이런 사람들은 생태계의 구성원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유저를 또 언급을 하는데 실제로 커뮤니티 풀이라는 데에 그 투자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투자자고 투자자들을 여기서는 그냥 유저라고 하는데 그 투자자들 중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지불수단으로 쓰고 그 기축통화라는 거를 좀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들을 사실은 유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저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과 투자자하고는 좀 헷갈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가 실제로 없는 상태에서 뭐 어떨 적에는 이런 용어도 쓰고 저런 용어도 쓰고 뭐 심지어는 그 내일 본래 찬티라고 하는 쪽에서 시위를 하기로 했는데 집회 시위를 하기로 했다가 그게 잠정 그 연기가 된 걸로 그렇게 뭐 공지를 하고 또 난리를 지기더라고요. 예, 뭐 또 큰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 런치패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음성만 한번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난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 텐데 저도 직접 해보니 이용 방법도 아주 쉬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뵌 자리 자, 런치패드라는 거를 실행을 하는 실제로 조작을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하는 방법을 이제 해봤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의 와이프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아, POW가 뭐고 POS가 뭔지 이렇게 어려운 말 쓰지 말고 그냥 노가다. POW면은 노가다. 실제로 뭐 그 POW라는 거는 채굴을 소위 말하는 채굴기를 가지고 있어야지 뭔가를 그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POW에 해당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어, 자기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갖기 위해서는 채굴을 해야 된다는 것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POW를 그 당시에 설명했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나도 잘 몰랐는데 보니까 이건 뭐 하나는 노가다고 또 하나는 뭐라고 설명했는지 모르는데 왜 어렵게 POW라고 하고 뭐 이런 용어를 쓰느냐 하는 말하고 지금 여기에서 어, 이 런치패드라는 것을 엄청나게 뭐 대단한 걸로 설명을 하면서 그거를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어, 쉬울 거다라는 거를 이제 해봤는가 봐요. 자기가 해보니까 뭐 쉽더라. 근데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는 쉬울지 어려울지 뭐 그걸 떠나가지고 중요한 거는 런치패드에 런치패드가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별된 프로젝트들을 가지고서 누구의 간섭 없이 스스로가 그 프로젝트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알고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다이렉트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런치패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선별된 프로젝트들은 누가 또 선별을 하겠어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게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라는 거에서 어떻게 보면은 프라이빗이 있고 퍼블릭이 있고 한데 어, 그러니까 퍼블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퍼블릭이라는 거는 아무나 이 앱을 개발을 하면은 올릴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팀에서 모든 것들을 선별을 하고 좋고 나쁨을 결정을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올려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커뮤니티 풀처럼 이렇게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게 런치패드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거를 보면서 이게 정말 내가 어, 거기에서 제공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제공하는 내용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 각자가 그 내용을 다 들여다보고 이게 사업성이 있을 건지 또는 이게 뭐 인기가 있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하실 수 있을 건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저기 녹화되는 영상 속에서 언급을 한 내용은 현재로는 초이스를 할 수 있는 게 없고 딱 한 개가 지금 활성화가 돼 있대요.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더라도 활성화돼 있는 것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뭐 대충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미드 볼륨 10이라는 거를 제가 가지고서 설명을 드린 건데 노드 순위 정책 변경이라고 되어 있고요. 노드 순위를 정하는 정책의 변경, 기존 노드 순위 기준, 해당 SO에 위임된 SOP 수량으로 노드 순위 결정, 변경되는 노드 순위 기준, 뭐 이거 이렇게 뭐 이해를 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까지 자산을 이전을 해가지고 커뮤니티 풀에 넣고
거기에 한 개당 한 개의 KOK 토큰이 아닌 KOK 코인으로 넣었을 때 한 개의 SOP를 가졌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0,000개를 넣었으면 10,000 SOP를 가졌고, 뭐 누군가는 뭐 10,000,000개 더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10,000,000개의 SOP를 보팅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보팅 파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대대적으로 줄였어요. 50%로. 그러니까 기존에는 소위 말해서 지분 개념으로 얼마를 가지고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이 지분 부분을 현재가 100%라고 하면 이거를 50%로 그 파워를 줄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 그 이 노드가 19개가 있는데 그 노드의 이 개수와 무관하게 SOP 개당 1 SOP를 받았는데 지금은 뭐 K스타로 바뀌었겠지요. 그런데 그 K스타로 바뀌는 SOP 개당 한 개씩 주어지던 게 반으로 줄고 거기에다가 어, 1000 SOP 그러니까 100개 이상을 위임을 한 경우 요 사람들 숫자로 사람 수로 SOM이라는 게 뭐 소위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100개 이상을 어, 위임을 한 경우에는 그 노드가 기존에 50, 지분으로 50%를 일단은 그 순위가 하나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순위가 또 결정이 되는 데에 여기에 100개 이상을 넣은 사람이 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노드 순위로 본래 그 수량으로만 했을 때는 19위였는데 19위에는 100개짜리가 10,000명이 있고 그 다음에 1위였던 그 수량을 많이 넣었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그러면은 노드 순위가 50%가 일단은 개수로 해가지고는 제일 많았지만은 이게 거꾸로 19위에 있던 게 뒤집어 가지고 1위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들어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노드 순위가 바뀌면은 그만큼 지분이 그러니까 이제 보상 여기서는 이자지요. 어떻게 보면은 투자 회사였으니까 그러면은 그만큼 양들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커뮤니티 풀과 K스테디움 PT라는 거는 K스테디움 PT와 K스테디움이라는 것 자체는 메인넷이고 메인넷을 운영을 하는 쪽이 K스테디움 PT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 정책 결정을 K스테디움 그 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커뮤니티 풀이라는 것 자체가 벤처 캐피탈이고 거기는 분명히 SO가 있고 거기에 투자를 한 SOM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오라는 그 자율 조직을 통해 가지고 뭔가 정책 결정을 한 게 아니고 K스테디움이라는 K스테디움 PT라는 대표 또는 그 법인이 뭐 어쨌든 거기는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다시피 K스테디움 PT라는 데가 보통주 한 주로 해가지고 싱가포르니까 싱가포르 달러인가 뭐 해가지고 그 1달러에 해당이 되는 자본금을 가진 회사가 모든 것들을 이 노드 순위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런 정책까지도 그 다음에 정책을 바꾸는데 그 기준을 삼는 부분을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그거는 지분에 비례해 가지고 보상을 받아갔는데 이제는
지분하고 상관이 없이 사람이 많은 데가 어떻게 보면은 훨씬 앞서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그 어떤 사람이 100만 개를 출원을 해가지고 100개씩을 무료 리퍼럴로 해가지고 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100개를 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다 몰렸을까요? 10,000명이요. 100개씩이면은. 10,000명이 어느 한 곳으로 몰려버렸겠죠. 거기에는 이미 그 금액도 컸었는데 거기에다가 만 개의 계정이 10,000명이 그쪽에 또 쏠려버리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위였던 가온누리라는 데는 한참 치고 올라왔는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뭐 팔성이라는 사람이 노드를 3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3개로 분산이 됐다고 하면은 다시 또 순위를 바꿔버릴 수도 있지요. 같은 그 사람이 100개를 줬는데 100개씩 받은 사람들이 그 계열 쪽으로만 보냈다고 하면은 또 순위가 뒤집어질 수도 있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을 운영하는 곳과 여기에 커뮤니티 풀이라는 거는 D앱이라는 하나의 독립된 그 독립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는 다오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가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이게 K 스테디움 PT라는 데에서 정책을 바꿔버린 거지요. 거기에서는 보상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벤처 캐피탈이고 투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투자에 대한 이자를 받는 자체가 완전히 헝클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결정을 그 SOM이라는 사람들이, 개개인들이,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뒤집어지는 그런 정책을 누가 결정을 한 거예요? 정책 변경을 어디에서 소위 말해서 공지를 하고 그거를 그 저기 어, 그 미드 내용을 제가 보고 한번 어, 링크를 한번 저희 단톡방에 한번 올려놔 드릴게요. 아니면 직접 들어가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든지.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결정은 모든 결정은 어느 한 곳에서 그냥 결정을 하고 그게 기본적으로는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제가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이 다음 내용이에요. 아, 여기 보면은 뭐가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버전이 어디 거냐, 그다음에 안드로이드냐 아니냐, 뭐 그것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어,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KOK 운영하는 것 꼴 보고 또 K 스테디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건 어떤 마음인지, 맹목적으로 믿는 무슨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그쪽은 돈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건지, 내가 너무 모르고 무식한 건지 울 아들들이
폰지 사기로 펄펄 뛰면서 못하게 하더니만 다들 포기하든지 신고하시든지 지금 KOK 지금 거래소로 전송되고 있나요? 11월 15일부터 정상적으로 한다고 공지하더만 아직인 것 같습니다. 혹시 파주에서 하는 세미나가 있나요? 저는 11월 2일에 쿠코인으로 출금했는데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8월 17일 출금 신청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작은 약속도 귀하게 여기는 개혁회가 되길 바랍니다. 빠르게 출금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요, 최소한 어느 한 집단, 한 뭐 사람, 뭐 이런 데에서 좌지우지 되면은 그거는 그냥 소위 말하는 트레디셔널 비즈니스맨 뭐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지요. 전통적 사업 또는 전통적 사업자가 또 그 소위 말해서 내 걸 가지고서 모든 것은 내 거니까 내가 소유자니까 그냥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마구 한다 이런 거지요. 그런데 블록체인에서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도 참여를 개개인의 그 투자자들도 참여를 하는 것을 포함을 해요. 그리고 탈중앙화라는 것과 지금 이런 거는 소위 말해서 오너 리스크가 그대로 적용이 된 거지요. 실제로 오너가 있을 수가 없는데 오너 리스크가 있는 구조가 돼 버리지요. 왜? K-스테디움이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메인넷인데 메인넷 운영을 하는 거고 커뮤니티 풀은 내가 자산을 옮겨 가지고 내가 그 풀에다가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돈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노드 변경이라든가 SOP에 대한 그 파워가 어떻게 돼 버렸어요. 나의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돼 버렸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커뮤니티 풀 계시는 분들 예전에 같이 KOK 재단에 속해 있었고 KOK 플레이에서 대부분 옮겨가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벤트를 진행을 할 때 이벤트 그 뭐 예를 들어서 5,000불 하나로 따지면은 3, 5, 15, 650만 원, 650만 원치 그게 실제로 돈이 650만 원이 아니고요. 그게 그런 가치를 준다라고 하면은 그 가치가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케이스타나 뭐 어떤 다른 코인이라고 했을 때 그 가치가 실제로 그거를 매도를 하기 위해서 그만큼 물량만 나와도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거래 대금을 봐야 되는데 거래 대금 대비해 가지고 그거를 24시간 연속으로 도는데 쉴 새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24시간 해 가지고 그 거래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래 대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아까 뭐 그런 이야기 했다시피 뭐 폭정, 거래량 폭정 이런 말이 지금 예를 들어서 590만 개가 움직였던 때와 지금과 같이 40만 개가 움직였다고 하면은 10분의 1 수준도 안 되잖아요.
500, 600만 개에서 100만 개가 되면은 5분의 1 또는 6분의 1이 거래가 된 거고, 지금과 같이 40만 개, 50만 개 되면은 뭐 10분의 1 이상, 이하로 거래가 된다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또 받아들이실래요? 그리고 금액 자체가 아, 0.1달러라고 하더라도 그게 0.1달러면은 130원, 0.07 정도가 되면은 한 80 몇 원 정도 되겠지요. 이거를 가지고서 뭐 거래량을 이야기를 운운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07이다. 그러면은 7달러 가지고 몇 개를 살 수 있어요? 7달러를 갖고 100개를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70달러 가지고 1000개를 살 수 있고, 700달러면은 10,000개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한 번 사고 한 번 팔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돈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 거래 대금은 어, 이 4대 거래소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코스피, 코스닥을 다 합쳤는 거래 대금보다도 많다고 또 들어봤잖아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어, 자금이라는 게 어, 그 오로지 그거를 거래를 하는데 모여 있는 토탈 금액을 딱 비교를 해보면은 코스닥 코스피하고 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그 거래 그 금액하고 비교를 하면은 또 역으로 잽도 안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고 팔고만 한다고 했을 때는 금액이 엄청나게 불어나지요. 24시간 동안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현혹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주된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거는 커뮤니티 풀이라는 곳이 다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으로 어떠한 정책이든 뭐든 변경을 어디에서 해야 돼요? 커뮤니티 풀 자체에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런 거는 커뮤니티 풀에 있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KOK 플레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된 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재단은 움직이려고 했는데 그 누군가가 재단도 아닌데 계속해서 어떠한 것도 움직이지도 않고 별의별 그 말 같지 않은 것들을 계속 공지를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저희는 하여튼 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대표 정도가 되면은 실제로 이제 조작을 해서 런치패드라는 걸 한번 조작을 해보는 거를 스스로가 해보니까 쉽더라 이거예요. 이제 해보니까. 런치패드라는 걸 언제부터 개발을 했을 거고, 시뮬레이션도 이미 한다고 하면은 벌써 실제로 해봤겠지요.
이게 뭐 자본금이 뭐 수천억이 되고 수백억이 되고 뭐 이런 업체도 아닌데 딸랑 한 주짜리에 자본금을 가진 회사에서 그 대표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 렌치패드 운영을 하는 거를 제대로 이용자들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거를 이 녹화를 하기 위해서 어, 그때쯤 한번 해봤지 않았나. 뭐 의미상으로 표현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벤트를 했는데 그 이벤트 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 뭐 상응하는 그에 30만 원치, 20만 원치 뭐 이런 식으로 사람 한 100명 정도한테 나눠주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 그러면은 또 그거를 이벤트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소수 알고서 그 사람들만 저는 그거 뭐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가져간 사람은 또 거의 뭐 국한돼 있겠지요. 할 수 있는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저거 도대체 우회해야 되는지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 KOK 플레이의 출금 관련되는 부분 그 아까 그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여전히 그렇고 또 그 공지 내용이 여전히 KOK 플레이 로그인을 딱 해보면은 아직도 거기 떠요. 11월 15일, 오늘이 11월 20일이잖아요. 6월 말, 뭐 8월 말, 10월 말, 뭐 11월 15일, 뭐 하나가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보잘것없다. 그리고 그 KOK 파운데이션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어디 나라의 여자를 어떻게 뭐 만나고 하여튼 그런 내용이 떠 있을 정도로 이게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도 엄청나게 썩어 문드러져 있다. 그리고 뭔가 프로젝트라든가 뭐 로드맵이 있으면은 그 하나하나를 하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가미가 돼야 되고 뭔가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어, 예를 들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트러블 슈팅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정하는 작업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쭉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릴 건데 엄청난 내용들이 나오고 더더군다나 제가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할 때 정말 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똑같은 스테이블 코인인데 왜 그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익히 잘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맡기고 아무도 잘 모르는 신규 스테이블 코인 그 증거금 자체가 보증을 할 수 있는 그 상응하는 가치가 있는 게 없는 그런 데다가 그거를 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내가 온전한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서 그걸 왜 사가지고 또 어디 쓸 건지 다른 거는 여러 개 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다 쓸 수 있는 우리 저거 거래소 보면 USDT라고 다 붙어 있잖아요. KOK 슬래시 USDT 그걸 쓸래요?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거를 그걸 일부러 바꿔 가지고 그걸 쓸래요? 그리고 그게 그라운드 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외에 다른 데 가 가지고 쓰여질까요?
이런 내용을 듣고서도 저쪽에 운영 뭐 팀, 운영위원, 뭐 운영팀장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듣고서도 아차 싶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 어, 노드 운영 중에서 어, 그래도 노력하는 데는 가온누리라는 데를 제외하고는 거기에 뭐 저기 노드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그렇지만은 거기에 아, 나머지 본부장인가 운영팀장인가 중에 한 사람은 좀 자기는 좀 많이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이게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고 이 사업을 이렇게 끌고 갔을 때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판단이 분명히 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똑같은 짓을 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해요. 어쨌든 옮기게 만들었어요. 왜 돈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없다 이거예요. 교육을 하면 뭐 해요? 한 귀로 들어도, 아니, 두 귀로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고, 두 눈으로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손으로 해야 되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음, 예전 같았으면은, 그 정채연인가 뭐 그렇죠. 육성. 그 젊은 여자가, 어, MZ 세대 또는 2030 세대를 위주로 해가지고 뭔가를 했잖아요. 그 젊은 친구들 어디 갔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지금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리고, 우리 KOK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갖는 사람들이 거의 98%, 9%는 전부 다 여기에 남아있거나 가지를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이게 뭐 하나가, 뭐 기술, 뭐, 그 하이스피드, 그 트랜잭션 하이스피드 그거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플럭스, 루이, 보상받았는 걸 가지고 또 뭐 다른 용도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이 루이라는 게 보상용이라고 그 적혀 있던데, 보상의 기능으로만 사용이 됐던 게 이제 그 상장이 된다. 그럼 보상되는 거를 상장을 했는데, 보상 나오는 것만 그 뭐 그렇게 쓰는 거면은 상장을 해가지고 뭔 그 서비스가 있고 뭐 해서 그게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가격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한 곳에서 기축통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상받는 것까지도 나오고, 그러면은 거래소에서 그거를 보는 트레이드 매수 또는 매도자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할지. 정말 아, 그 열심히 그 운동하고 목말라 죽겠는데 아, 그 터벅터벅한 그런 군고구마를 입에 넣고 씹는 기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미덥이라는 거를 조회한 사람 숫자가 1000명이 안 돼요. 10월 31일에 했는데 지금까지 본 사람이 조회자 수가 1000명이 안 돼요. 900명도 안 돼요. 그럼 그때 그거를 다 들었겠느냐?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2000명이 들었다. 나머지 예를 들어서 5만 6천 개 계정이 있고 저는 뭐 한 2만 명이 안 될 거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2,000명 보고 나머지 90%는 뭐 하느냐는 거지요. 제가 숫자를 이렇게 줄여주니까 90%가 되지요. 그쪽에서 예를 들어 갖고 10만 명이다 그러면은 2,000명이면은 0.2%지요. 아니지, 2%지요. 나머지 98%는 뭐 하는 거죠? 관심도 없다는 이야기고 아니면 모른다는 이야기고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상식선에서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스스로가 또 뭐 이런 내용 제가 이야기하는 게 또 100%라고 말씀 절대로 못 드려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은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유창하게 어떤 말들은 엄청나게 내뱉고 엄청나게 고급스럽고 또는 어려운 단어들 또는 용어들을 써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멍하이 '아 정말 저게 뭔가가 뭐 있는갑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게 거짓말인지 진짠지는 또 모르지요. 제발 좀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